대표 경선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얘도 웃기죠. 그 결과물을 결선 투표가 있을 걸 알고 결선 투표가 있으면 일요일 날 마지막을 맞아요. 치르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 결선 투표가 있을 걸 알고 수요일 날 당대표를 뽑는데 50% 넘으면 수요일 날 끝나는 거야. 자, 한번 볼게요. 안철수가 대통령실을 저격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정봉주 의원이 좀 해주셨는데 일단 뭐냐면 대통령실과 비대위와 선관위가 불공정하다. 그렇게 탐욕을 부리면 우리는 당의 총선 승리가 위태롭다. 사실은 윤석열을 저격한 거예요. 소심하니까 대통령실 수석들 저격한 거죠. 그렇죠. 직접 대고 윤석열을 언급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안철수 저 글을 보고 여전히 징징거린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름대로 마지막 발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안철수는 연설한 표정부터 웃기잖아요. 그냥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켜요. 자, 안철수의 SNS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번 전당대회는 여러모로 낯섭니다. 대통령실, 비대위, 선관위 모든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피해의식일까요? 제 편을 들지 않는다고 서운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총선 승리보다 전당대회 승리만 생각하는 모습이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룬 정권 교체인데 권력의 단맛을 독점하려는 몇몇 사람의 탐욕 때문에 총선 승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이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요거 이제 해석을 하자면 행간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단일화해서 이룬 정권 교체인데 그 단맛은 공이 없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뭐냐면 안철수가 2등도 힘들다라고 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안철수의 반응인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가 2등이라도 나면 그나마 윤핵관 등에 밀렸지라고 할 수 있는데 3등이 나버리는 순간 정치 생명이 상당히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반윤표를 어떻게든지 긁어 모으기 위해서. 야, 훌륭하세요. 도장 깨기 전문가님. 탈당한다는 얘기가 지금 파다해요. 근데 약간 좀 늦은 것 같지 않습니까? 2년마다 당을 깨고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6번째가 될래나? 아무튼 근데 저는 요 글 중간에 있는 글만 보여요. 제 편을 들지 않다고 서운한 것이 아닙니다가 아니고 서운한 아주 거 맞네, 서운합니다. 그글만 보여요. 서운한 거 맞네. 에휴. 내가 단일화 안 해줬으면은 아니 안철수가 긁는 목소리 내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약간 그렇습니다. 그렇게 타고나게 됩니다 목소리인데. 바꿨잖아요. 연습해서 본인이. 아무튼 안철수는 내가 보기에 자업자득 이 관계로 갖고 아마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의 3위를 의식하면 안철수는 이제 당분간 찌그러져 있어야 되고요. 공동 정권 만들었던 그 위상에서 딱 1년 만에 완전히 이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거를 몰랐을까요? 참 저희 사실 작년에 그 단일하고 막 그러면서도 대충 안철수 막 그 같이 단일화하는 그 작업 모습들 보면서 조만간 팽당할 텐데라는 생각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인은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봉주 의원에 의하면 윤석열이 그런 이야기 했다잖아요. 이 팀은 어떻게 조 의원이 주연과 겸상하려고 하냐 같은 얘기. 지가 뭔데? 이게 50대 50으로 보는 심리가 아니라 결정적인 한 숟가락 얹었던 건 안철수의 단일화인데 그래서 안철수는 심리적으로 50대 5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지율 그 3%? 그거 안철수랑 상관없이 난 정권 교체했다. 뭐 이 마인드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안철수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사퇴가 먼저냐 네. 안철수의 탈당이 먼저냐 할 정도로 저는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캐릭터니까. 안철수 의원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깨고 나와야죠. 뭘 거기 있습니까? 부끄럽게. 손가락을 좀 자르고. 그리고 안철수 나올 수 있어요. 네. 나머지는 그러니까 비대위원, 비례대표잖아요. 저 권은희. 권은희하고 이철규? 네. 근데 이거 안철수는 분당에 분당에서 출마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혼자 나와도 돼. 네. 나온다고 한들 관심 없고 이제는. 관심도 없어요. 황교안은 뭐라 그랬냐면 김기현의 권력형 토건 비리는 또 비대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내가 황교안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안철수보다 싫어하는 게 황교안이야. 근데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데 나 반해버렸네. 저 얘기는 제일 나아. 저 얘기는 상대로 윤석열이 황교안은 건들지 못하는 즉 황교안이가 어떤 윤석열의 약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황교안은
이것 때문에 김기현이 위태위태해졌던 거거든요. 근데 김기현이 황교안 상대하기 싫으니까 안철수를 때렸던 거거든요. 안철수는 황교안 말 갖다가 공격했던 거거든. 조목조목 반박하는 거 보니까 핵심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KTX 역세권 연결 도로에 원안이 없었던 것인데 별도의 안을 채택했다. 원안이 없었는데 별도의 안을 채택했다. 이게 핵심이고, 김기현 땅의 고압선이 땅 꼭대기 부분만 걸쳐서 그러니까 그 고압선이 피해갔다 이런 이야기고요. 계속 김기현이 그랬거든. 자기 땅에 터널 지나갔다. 생기는 걸 바라는 사람이 있겠냐. 산이 거의 아니고 약간 구릉지대이기 때문에 터널 안 생긴다. 거짓말이다 이러는 거고. 또 결정적으로 김기현이 똥볼 찬 게 있어요. 도로 계획 변경이 송철호 민주당 시장일 때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완전 거짓말이었어요. 박맹우 때. 그러면 김기현이 뭔가 찔리는 거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잘 파고들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거 한번 보세요. 지금 그 황교안이 주장한 것 중에 쓸모없는 임야라고 주장했는데 땅 초입에 포장도로가 있다. 땅 초입에 포장도로가 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현은 도로 계획이 변경된 건 송철호 시장 때라고 했지만 박맹우 시장 때 변경됐다. 그게 깐부 아니야, 깐부? 김기현, 박맹우? 그렇죠. 영혼의 동지라니까요. 서로 바꿔가면서 포지션을. 알아보고 확인하면 더 큰 의혹이 생기기에 김기현 후보한테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무서워. 저 말은 덜 더 깠다. 있다. 더 있다. 근데 그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면 다 까진다. 그 순간에 그게 까이면서 총선 못 치른다. 총선 전에 또 비대위 만들게 될 것이다. 야, 황교안 나는 훌륭해 진짜. 저거에 더해서 황교안 이 후보는 극우 쪽에 또 일정 부분 그 코인이 또 엄청 들어오고 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흥행에 성공한 후보 중에 한 명. 그렇죠. 정치적 위상만 유지하면 되는 네네. 거고. 황교안이 국회에 입성하려고 했지만 못했었죠. 원래 그 자리에 최재형을 꽂아버렸죠. 네. 보궐선거 때. 황교안이 거기 들어가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황교안도 이렇게 칼날도 보면은 있겠죠. 자기는 이제 뭐 당대표나 대선 후보의 욕심은 없어 보이고요. 정치적 위상으로 현역 국회의원 한번 하는 게 이런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일 이제 크게 도는 것 중에 하나가 김기현 당대표 되면 살생부 돈다. 비이은계는 이제 공천 쳐낸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현실적으로 누구나 가능한- 다 알고 있는 김기현 당대표 되면 비이은계 살생부 돌 것이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이거예요. 그거 읽어줘봐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정리 대상 비윤계 의원들 명단이 당 안팎에 돌고 있다. 한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이 7에서 8명 된다며 총선에서 특히 부산 경남에서 나아갈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부산 대원고를 졸업한 검찰 출신 주진우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은 부산 남구 또는 수영구 출마설이 나온다. 박성훈 대통령실 기획비서관도 출신 고등학교가 있는 부산 진구 출마가 거론된다. 대체로 비윤계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이다. 대구 경북에서도 몇몇 비윤계 의원들이 교체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 동구 미추 얼굴에도 법제처장 이완규 말고도 또 있더라고요. 최근에 저 홍보기획비서관 우리 이기주 기자하고 싸웠던 그 비서관이 또 동네에 왔다 갔다 한다는 설이 있어요. 저 이기정이요? 예. 이기정 여기 살아요 바로 옆에. 근데 우리 동네에 그렇게 출몰한대요. 뭐 그런 난립니다. 거야? 윤상현은 뭐 또 무소속 나오나요? 그 분위기는 지금 그런 거죠. 일단은 윤석열한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친윤이라고 해도 공천에 탈락할 사람들 꽤 있다는 거고. 그렇죠. 검사 출신들은 당선이 좀 쉬운 것 또는 당선이 가능한 것을 공천하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TK나 PK 쪽에 자기 얘 보니까 저 부산 무슨 고등학교 나왔으면 그쪽에 내려꽂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그게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거든. 그러면 윤석열 열심히 빨았지만 공천 탈락할 사람 꽤 있다. 맞죠. 그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봐요. A 의원이 있다고 쳐. 부산의 모 의원이야. 이 사람은 윤석열 열심히 빨았어. 근데 윤석열 측근인 검사가 지금 겹쳐. 지역에 사무실 내는 분위기가 나.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람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절대 못 이긴다. 접어야죠. 접거나 탈당을 하거나 뭐 반윤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지. 사람이 그 자존심 있지. 나가게 돼 있죠. 그럼요. 반윤으로 무소속이나 뭐 다른 당을 만들 수 있겠죠. 안 그래요?
이제 자기 국민의힘의 지역 그 영토의 어. 자기가 주인인데. 국힘의 정치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의 기득권 뺏기는 걸 정말 못 참아요. 한 텀도 못 쉬어갈 거라고 생각해. 야, 주진우 출마해? 아유. 많아 이런 사람들. 제가 알고 있기만 해도 이제 윤석열 수하들 말고 음. 윤석열하고 관계 있는 동기이거나 선배인 사람들도 다 합치면 거의 한 50명 이상, 70명 가까이 어. 된다는 썰이 있습니다. 50명 이상 70명. 음. 대략 그 정도 규모가요. 각각 당선 가능권에 꽂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려고 김기현 와, 당대표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국민의힘 볼만하겠네요. 네. 이게 살생부라고 네. 볼래야 보지 않을 않을 수가 수가 없다. 없네. 진짜. 아. 재밌겠다잉. 어마어마하게 이게 꿀잼이네요. 이게 답정너 정치라고 하는 건데 나를 지켜줄 사람들을 국회의원 만들어야 되면 내부적인 적들을 많이 만드는 정치. 근데 민주당은 뭐예요? 이따 그 얘기 따로 하겠지만 민주당은 뭐예요? 갑자기 머리 아프네. 어.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더군다나 지금 이제 윤석열의 1호 측근이지 장해찬이가 원래. 윤석열한테 제일 먼저 붙었던 애가 장해찬인데 얘가 그 웹소설 강남 화타 논란이 커지자 여성위원회 이름을 고쳤다고. 네. 인정한 거네. 아니라며. 그 아니- 이름을 고쳤는데요. 김혜수를 김미선으로. 이지은을 김민화로. 3당 고음을 고음으로. 그리고 한 번도 못했던 말을 음표로 고쳤다고 해요. 아니,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니 뭐 수정된 거는 뭐 수정하는 것도 자기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뻔뻔스러운 거는. 네. 자, 아유 한결같네. 표현의 자유라고 해놓고는 지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뒤에서 조용히 수정하는 거죠. 이보세요. 장해찬의 해명은 이거예요.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 출판사에 수정했다. 연병하네 이제. 아니 근데 이게 웹소설이 좋은 점이 있네. 수정이 수정이 가능하다는 가능하니까. 점. 어. 참. 야. 아무튼 얘네들 그러니까 정확한 일정을 내려면 얘들 그냥 일베예요. 그러니까 일베가 정치권의 진출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장해찬 같은 애들은 일베에 훨씬 가까운 그 일베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되느냐 마느냐 같은 그런 거죠. 사실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사람들 찾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끝 무렵에 무슨 뭐 성 관련한 사건들이 나면서 뭐 더불어 만진당 뭐 이렇게 표현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사건을 한번 보세요. 그 대부분의 사건들이 기획되어 있어 보이는 사건들이 꽤 있던 거 사실이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인정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사건을 파면 팔수록 억울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그 기나긴 싸움 하기 싫으니까 우울증 있는 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김건희 녹취록에 있잖아요. 그치 뭐 보상을 저쪽- 해주고 안 해주고 저쪽에 애들은 그런 거 있어요. 저번에 왜 그 포항의 현역 국회의원이 성폭행 논란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성폭행 했네 해서 그걸 가세현이 폭로를 했다고. 근데 피해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성폭행 안 당했다라고 시간이 딱 어느 시점에 딱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꽤 많죠.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야 나는 그 아이유만 등장한 줄 알았더니 김혜수까지도 연상되게 만들었구나. 장해찬이한테 판타지가 있구나 이 새끼. 예. 웃긴 새끼네 지금. 우리 예술을 진짜. 김혜수 씨는 넘사벽이지 진짜. 응? 뭐 일베들은 넘사벽이지. 제 친구의 친구예요. 예. 그랬어요? 제 중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저하고도 알아요. 잘 아는 사이예요. 야, 근데 김혜수 씨는 진짜 굳이 말하자면 50대 중반이 됐어요. 예. 그렇죠. 아니 근데 그래도 예쁘잖아. 이쁘죠. 예. 친구라고요? 아, 저랑도 잘 알아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부럽죠? 여기까지. 아유, 한번 만나보고 싶다. 연락해보죠. 여기까지.